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유비의 송양지인, 그러니까 유비의 덕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큰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송양지인 하면은 지금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때 사람들은 이것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하고 덕을 많이 따지는데, 도는 천지조안인간,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돌아가는 도리니까. 그런데 덕은 사람이 사람한테 베푸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내가 엄청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객들이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알아주는 상대방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또 아니면은 왕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베푸는 정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수백만 가지의 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계량할 수는 없지만은, 요때 이제 삼국시대에는 유비를 가장 덕이 있는 사람으로, 중국 민중들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이제 대비가 되니까 조조하고 유비하고, 그러니까 조조하고는 다 이렇게 대비가 돼요. 조조하고 원소하고, 이게 조조하고 원소하고 대비했을 적에는 조조가 조금 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조하고 유비하고 대비했을 적에는 게임이 안 돼요. 유비를 보름달이라고 하면은 조조는 반딧불,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비는 이제 서주에서도 이렇게 여포를 받아들이면서 또 여포한테 다 양보를 합니다. 일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서주까지도 여포한테 양보를 해요. 그러고 본인은 소패, 그러니까 폐연에 가서 이렇게 더부살이 형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반전이 되는 거예요. 조조는 어쨌거나 내 아버지를 죽인 장소, 그러니까 서주를 어쨌거나 말살시켜야 되겠다. 서주를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크니까. 그런데 이제 여포가 이제 서주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유비는 소패에 가서 더부살이 형식으로 있고,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천자의 직인을 찍어서 유비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조조하고 유비하고 합동으로 해서 여포를 잡았어요. 여지없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비를 허창으로 데려옵니다, 조조가. 그런데 천자한테 이제 인사를 했는데, 천자가 딱 보니까는 영웅이에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딱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족보를 따져보니까 작은아버지 숙부뻘이에요. 한 단계 위죠. 그러니까 숙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유비를 유황숙, 황제의 숙부다 해서 유황숙으로 부릅니다. 그래 이제 애칭으로.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이제 유비가 평원 현령에서 서주로 왔다가 또 이제 허도로 왔다가 또 원술이 천자를 칭하다가 또 원소한테 기주로 가는 길목이 이제 서주예요. 이쪽 밑에서. 그래서 이제 길목을 지키러 유비를 보냅니다, 서주로. 그래갖고서는 이제 조조한테서 또 이제 독립을 해요, 서주로. 그런데 또 조조하고 붙어가지고서는 여지없이 깨집니다. 깨져가지고서는 원소한테 가서 또 더부살이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니 또 원소한테서 원소하고 얘기를 해서 유표한테 가서 유표를
이 전쟁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서는 원소편을 들게 하겠다 해가지고 형주로 또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 20년 정도 걸려요. 48살 때. 이때 이제 형주로 이제 왔으니까. 그런데 형주 유표는 유비를 딱 보자마자 우리 한시를 갖다가니 부흥시킬 사람은 유비밖에 없다. 그러고서는 이제 형주를 갖다가니 딱 그 인장을 갖다 주면서 유비한테 형주를 맡아서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제 족보를 따져봤더니 같은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유비가 어리고 유표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 이제 유표가 이제 아우라고 그래요. 아우님이 이 형주를 맡아서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비가 그것은 안 됩니다. 내가 여기 공자들을 잘 보필하면서 형주는 튼튼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할 테니까 걱정을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양보를 해요. 여러 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요 소문이 쫙 나게 되죠. 뭐 소문이라는 것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니까. 그러니까 형주의 현사들, 현주의 백성들은 전부 유비를 따르게 됩니다. 유비한테는 덕이 있다. 그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도하고 덕이 있는데, 도는 하늘의 돌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덕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고차원적인 그러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도덕 하면은 최고인데, 그것을 이제 춘추 시대에는 노자가 이제 이것을 이제 베풀면서 다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요거 송양진이 끝나고 노자하고 편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노자는 도덕경, 편작은 그 아픈 사람들을 구해주는 의성, 이렇게 해가지고 노자는 그 파란 빛이 나는 흰 소를 타고 다니고, 편작은 주황색 빛깔이 나는 검은 소를 타고 다니면서 그 춘추 시대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전국 시대까지,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기간이 한 4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오래 살게 돼요. 둘이 이렇게 만나는 과정, 커와서 어떻게 했는가, 요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이제 요 송양지인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송양지인은 덕이다. 그러니까 그 송나라, 그러니까 송양공이 오래 살았으면, 유비처럼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았으면은 그 이야기는 약간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일찍 죽어서 그렇지. 그래 이제 이 서주에서 이제 이렇게 유비가 하고 호도로 와서 유황숙이 되고, 또 귀주로 갔다가 형주로 왔는데, 형주에서 여러 번 이렇게 이제 그 유표가 맡아달라고 하는데도 그 사양을 하면서 그 형주의 현인들은 유비를 덕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현인이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야에서 이제 그 군대를 조련하면서 북쪽의 조조를 막아달라고 유표가 이제 그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유비가 알았습니다. 내가 신야에 가서 어떤의 조조를 딱 막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비가 신야에 와서 딱 이게 저기서 막고서는 그 신야에서 이제 군대를 조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유비 나이가 48. 그러니까 이 군사를 일으키고 나서는 25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서주 그 저기에서는 20년이 흘렀고, 그런데 이제 여러 번 그 어떻게 되느냐면은 유표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유기는 장자의, 그러니까 그 왕비의 아들이고, 유종은 그 최씨 부인의 아들인데, 여기 배가 다릅니다. 둘이 이복 형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최씨가가 그 형주에서 아주 그 문벌해요. 세력이 셉니다. 그러니까
요 유기를 폐하고 유종을 형주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걸림돌이 뭐냐면은 이 유비가 이제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유비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 이제 최씨 가문에서 그래가지고서는 여러 번 이제 그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전이 되는 것이 이 형주의 현사들이 제갈 공명을 유비한테 이렇게 붙여주면서 형주를 유비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게 이제 형주의 그 현인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마음에 딱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형주의 주인이 되는데, 우선은 이제 신야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조조가 이제 군사력을 막 기르는데, 남양 쪽에 와서, 남해에 이제 마장들이 많이 있고, 말들을 많이 기르니까, 거기서 말을 사가지고, 가는데, 요 장비가 그 말을 뺏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조하고 유비하고 이제 부딪히게 돼요. 이제 말을 뺏었으니까. 여튼, 그쪽에서는, 저기가, 유비, 아우가 말을 뺏어갔다. 그러니까, 조조한테 이제, 보고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조조가, 그래? 유비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신야에 3,000명 군대를 지금 조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를 일단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왔다가니 박살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하우드니하고 이전을 또 보냈는데 5만 명 병사를 보냈는데 또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조조가 안 되겠다. 그래서는 50만 대군을 이끌고서는 이참에 형주도 정벌을 하고 봐서 저 동우도 정벌을 하자.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요때가 이제 제갈공명을 유비가 받아들였을 때 그 형류들 현사들이 다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제갈공명하고 유비하고 이렇게 맺어져요. 이제 형주의 주인으로서. 그러니까 관우, 장비, 조자룡은 만부부당의 명장들입니다. 힘도 쓸 뿐더러 또 충성심이 강하고. 그런데 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현책을 낼 사람 그게 없어요. 그래서 현사들이 이제 그 제갈공명을 유비하고 붙여줍니다. 요때 이제 유비가 이제 삼고초려를 하죠. 그 유명한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약식으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조조군이 이제 50만 대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제갈공명이 생각할 때는 3천 군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이 형주의 치소가 양양에 있는데 양양에서 유종이가 이제 채씨들이 이제 모사를 꾸며가지고 유표는 죽고 그래 이제 조조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볼 적에는 유종이도 이제 적이에요. 형주 양양도. 그리고서는 위에서는 50만 대군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뭐 3천 군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우선 양양을 왔어요. 와서 성문을 열어라니까 안 열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유명한 장군이 이제 나오죠. 우연이 성문지기를 죽이고 교자를 내립니다. 내리면서 유비한테 얼른 성으로 들어오라고. 그런데 유비가 안 들어갑니다. 제갈공명이 들어가자고 하는데도 안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형주 군대하고 우리하고 싸우게 되는데 민간인들도 많이 피해를 볼 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유비가 유기가 있는 강릉하고 그쪽으로 가자고 합니다. 제갈공명한테.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돼요. 이게 이제 송양 주인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양양에 들어가면은 형주를 다 점령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벌써 교자는 내렸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 안 들어갑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3,000명 군마만 가면 되는데 피난민들이 계속 불어나요. 신야에서부터 따라온 피난민하고 형주에서도 유비의 덕이 워낙 그 많이 소문이 나 있으니까 보따리 짊어지고 지고 애들 끌고 하면서 그 유비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남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장판파에 왔는데 이때 이제 조주가 이제 따라잡죠. 조주가 이제 5천 군마 철기군 해가지고 장판파에서 유비를 따라잡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장판파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